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유달리 성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평상시에는 티를 안 내지만 유달리 강한 성욕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취욕도 강하고 에너지가 왕성한 편이에요. 신체적 자극이나 촉각에도 예민한 경향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엔 성욕을 참고 있지만 애인을 사귀게 되면 성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평범한 성욕을 갖고 있으면 성적 차이가 발생해서 갈등이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유달리 성욕이 강한 사람들은 잠자리에 집착하고 성관계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결핍감을 몸을 통한 사랑으로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데 정신적인 결핍감을 몸으로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상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이는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견고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상대방의 몸을 탐하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은 아무리 잠자리를 해도 뭔가 결핍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잠자리에 집착하게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유달리 성욕이 많은 사람들의 유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유독 승부욕이 강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단순한 스포츠 시합을 해도 유독 승부욕이 강해서 반드시 이기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욕도 엄청 강한 경향이 있다고 해요. 플로리다 주립대 밀러 박사는 스포츠가 성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스포츠 경기 후 남녀 모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에게 많이 분비되지만 여성에게도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특히나 성욕을 높이는 기능을 하죠. 그런데 왜 스포츠 경기를 했다고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아진 걸까요? 원래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촉진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바로 경쟁입니다. 스포츠 경기처럼 누군가 경쟁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처럼 경쟁을 좋아하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한 사람은 성욕이 강합니다. 두 번째, 불안형, 애착유형. 모든 사람의 연애 유형은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애착유형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 방식을 결정짓는 특성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연애할 때 얼마나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불안형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이죠. 불안형은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애인이 싫어할까봐 또 거절할까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이런 불안형의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불안형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주 했고 잠자리를 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컸다고 합니다. 이는 잠자리를 상대와 더 가까워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애인과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잠자리를 하기도 했어요. 가장 밀접한 스킨십인 잠자리를 통해서 상대와 더 끈끈한 사이가 되려고 했던 거죠. 또 불안형의 여자들은 썸 상대나 애인이 나랑 잘래? 라고 물어봤을 때 별로 끌리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거절했다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차마 이야기하지 못한 거죠. 세 번째, 신체적 자극에 예민한 사람. 유독 촉각이 예민해서 신체적인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스킨십에도 몸을 움찔하거나 과한 리액션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신체적인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더 잘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강한 성적 욕구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키스를 하거나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쉽게 욕망이 분출되곤 합니다. 혹시 키스를 하는데 관계를 맺을 때와 같은 신음소리를 낸다거나 가벼운 스킨십에도 몸을 움찔움찔 낸다면 그 사람은 강한 성욕을 숨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 나쁜 남자. 심리학에서는 나쁜 남자를 다음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해요. 첫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특성이죠. 두 번째, 지나친 자기의 나르시시즘이죠.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믿으며 남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특성이에요. 세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들은 희생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특성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세 개의 특성을 묶어서 어둠의 3대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남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그들은 주목받기 위해서 잘 꾸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쁜 남자는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습니다. 실제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춰 외모를 세련되게 꾸미죠. 또한 나쁜 남자들은 이성과의 가벼운 만남을 즐긴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표현을 쓰며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남자를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이유죠. 어둠의 3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연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확률도 높았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잠자리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잠자리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 관계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신의 만족감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애무와 후회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상대방이 쾌감을 느끼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잠자리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은 바람기가 다분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잠자리 할 때 나만 즐거우면 되니까 꼭 연인처럼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잠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잠자리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의 잠자리가 더 즐겁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외로움을 유독 많이 느끼는 사람. 애인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이성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다고 느끼거나 공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감정을 잠자리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연인과 헤어지자마자 바로 다른 이성을 찾는 등 이성을 끊임없이 만나려고 합니다. 이들은 스트레스에도 취약한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자신의 스트레스를 1차원적인 자극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잠자리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성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 이 경우는 많은 사람과 잠자리하는 것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잠자리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잠자리 경험을 굳이 남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잠자리 능력을 과시하거나 남의 성 경험을 묻는 사람은 잠자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야 관계를 하든 말든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도대체 뭔 상관이죠? 그런데 잠자리 횟수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성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특징이 있어요. 성적 나르시시즘이란 자기가 섹스를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잠자리 횟수를 자랑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특성이에요. 성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은 남의 잠자리 경험이나 횟수를 자주자주 물어보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잠자리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 연인과의 잠자리 만족도는 물론 관계 만족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잠자리를 더 적게 한다고 생각하면 잠자리 만족도와 관계 만족도가 전부 떨어졌어요. 그들은 자신이 섹스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자리 더 많이 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자신감이 넘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신보다 적게 한다고 대답하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잠자리 만족도는 당연히 오르고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준 연인에 대한 만족도도 오르는 거예요. 반면에 남들보다 더 적게 한다고 느끼면 잠자리 만족도가 낮아질 뿐더러 관계 만족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을 때 느끼는 패배감 같은 거죠. 이 경우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지금까지 유달리 성욕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유독 승부욕이 강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불안형, 애착유형. 세 번째, 신체적 자극에 예민한 사람. 네 번째, 나쁜 남자. 다섯 번째, 외로움을 유독 많이 느끼는 사람. 여섯 번째, 성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